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 MC 남혜정입니다. 혈액 속의 요산 수치가 높아져서 여러 조직에 결정 형태로 쌓여서 심한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 통풍. 지난 시간에는 이슬기 교수님과 그 원인부터 증상, 진행 단계까지 좀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자세한 치료 방법과 생활습관 관리, 그리고 식이요법이 중요한 질환인 만큼 이에 대한 부분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이슬기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류마티스내과 이슬기입니다. 많은 건강 구독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을 치료 방법부터 좀 먼저 설명 부탁드리고 싶어요. 극심한 통증은 물론이고 또 관절의 변형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고 하는데 대체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급성 통풍 발작은 통풍으로 생각되는 증상이 나타나면 가능한 빠른 시기에 약을 복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흔히 사용되는 약제는 세 가지로 비스테로이드성 진통 소염제, 스테로이드, 코리친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세 약제 중에 무엇이 더 효과가 좋다는 것은 입증된 것은 없어서 동반된 다른 질환이나 환자의 기존 경험 등을 통해서 약제를 선택하게 됩니다. 대개는 수일 내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약제 복용 후에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문제가 아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이 급성 통풍 발작의 재발을 줄이기 위해서 이 요산 강화 치료를 한다고 좀 들었는데요. 모든 통풍 환자한테 좀 필요한 치료인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요산 강화 치료는 급성 통풍 발작의 재발을 줄여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급성 통풍 발작을 겪은 모든 환자에게 반드시 처음부터 시도하지는 않는데 주로는 이미 재발이 확인된 환자에서 시작을 합니다. 단 첫 번째 급성 통풍 발작이라고 하더라도 요산 수치가 정상보다 매우 높거나 신장 기능 이상과 같은 다른 증상이 동반된 경우 또는 요로결석이 확인된 경우 등 특정한 상황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바로 요산 강화 치료를 시도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통풍 치료 약물은 언제까지 좀 복용을 해야 되나요? 통풍약은 고혈압 약처럼 평생 동안 먹어야 된다, 좀 이런 말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우선 통풍 발작 치료 약물은 급성 통풍 발작 치료약과 요산 강화 치료제를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요. 급성 통풍 발작의 치료 약제는 급성기 증상이 없어지면 중단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복용해야 되는 약은 요산 강화 치료제가 되는데요. 대개는 매일 복용하는 약제들입니다. 제가 지난 건강 인사이드에서도 설명드렸는데 통풍은 급성기 치료 후에는 증상이 없는 간헐적 통풍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이 증상이 없기 때문에 아프지 않아서 2단계에서 복용을 자의로 중단하시곤 하는데요. 정말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통풍은 혈액 내 요산의 농도가 증가하면 반복적 염증과 장기의 손상이 일어나는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혈청 요산치를 6mg/dL 이하로 낮추는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평생 관리를 해야 되는 질환이다, 이런 말씀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통풍은 이런 증상이 없는 잠복기 단계가 있어서 그런지 다른 만성 질환보다 약물을 충실히 복용하는 환자 수가 적어서 재발이랑 합병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프지 않다고 방심하지 마시고 꾸준히 약물 치료를 하시길 바랍니다. 뭔가 평생에 걸쳐서 복용해야 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환자분들이 부작용을 좀 걱정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요산 강화제의 부작용은 없을까요? 많은 환자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요산 강화제들은 장기적으로 복용해도 대체로는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사들이 부작용 발생을 감시하고 있고 대부분의 부작용들은 약제를 중단하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또 약에 대한 잘못된 인식 중 하나는 콩팥이 망가진다는 것인데요. 통풍 치료제는 오히려 신장 보호에 부가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부작용보다는 요산 강화제로 얻는 이득이 더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통풍 환자가 약물 치료를 중단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나요? 요산 강화 치료는 약을 중단한다고 해서 바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낮습니다. 통풍약은 평생 먹어야 한다는 건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인데요. 약을 계속 먹어야 되는 것 자체는 맞는 말인데 그건 약을 중단하면은 혈청 요산 농도가 다시 상승하기 때문이지 약에 무슨 중독성이 있다거나 약을 중단했을 때 특별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당장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교수님 말씀대로 다시 혈중 요산 농도가 상승할 수 있고 결국 통풍 증상이 재발되고 또 합병증 위험까지 높아지기 때문에 계속 먹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만일 요산 강화 치료를 장기적으로 중단하고 약을 계속 복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통풍 발작이 재발하고 빈도가 늘어날 수 있고 통풍으로 인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신기능이 저하될 수도 있고요. 또 심혈관 질환의 발생 빈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 이러한 동반 질환의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더불어서 혈청 요산 농도가 높은 채로 유지될 경우에는 조직에 요산 결정이 쌓이게 돼서 통풍 결절들이 몸 여기저기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처럼 지속적으로 약을 먹어야 하는 게 좀 부담스럽고 번거로울 수는 있지만 약을 복용함으로써 통풍 증상의 재발도 막을 수 있고 또 합병증 위험도 낮출 수 있으니까요. 증상이 없다고 해서 함부로 약물 치료를 중단하지는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꾸준한 약물 치료만큼이나 중요한 통풍 환자의 생활 습관, 그런 관리도 중요하고요. 또 식이요법도 중요한데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요산 수치는 섭취하는 음식과도 관련이 있다고 하니까 꼭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환자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이시기도 합니다. 일단 과체중이나 비만이신 경우에는 체중을 감량해서 이상 체중에 가깝도록 줄이는 것을 권유드리고요. 고지방이랑 고칼로리 식이 습관을 버리고 영양소가 골고루 포함된 건강한 식단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퓨린 함량이 높은 고기의 내장이나 인공과당이 많이 함유된 청량음료와 과자 등을 피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맥주를 비롯한 알코올 음료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소고기나 양고기, 돼지고기와 퓨린 함량이 많은 등푸른 생선, 과당이 많은 과일이나 관련된 식품들은 적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야채는 자유롭게 드셔도 되고 우유랑 요구르트, 치즈 등의 유제품도 권장하는 음식입니다. 네, 이렇게 총 2편에 걸쳐서 이슬기 교수님과 함께 통풍의 모든 것을 알아봤습니다. 바람만 불어도 고통스럽다 해서 붙여진 이름, 통풍. 40대에서 50대 중년 이후 남성에서 많이 발생하지만 최근에는 2030 세대에서의 발병률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질환이니까요. 평소에 주의를 기울이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통풍 환자분들이나 혹시 내가 통풍은 아닐까 걱정하는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삼성서울병원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건강 인사이트!